안녕하세요. 티키타카 심장TV 서울아트내과 박현 원장입니다. 요즘 수면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잠이 드는 것이 어려운 분들, 자꾸 깨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충분한 시간을 잤는데도 잔 것 같지가 않고 피곤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잘 자는 법,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부 김지은 교수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의 인생에서 이 반은 잠을 자면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잠이란 어떤 걸까요? 오늘 낮에 대학원 강의를 이 수면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은 저한테 여전히 좀 약간 미지의 것, question mark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네. 이 퀘스천 마크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수면 외에도 그냥 이 뇌라는 영역이 전반적으로 뭔가 신비롭고 미지의 세계 같은 이렇게 물음표가 이렇게 굉장히 다수 이렇게 있는 이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환자분들 보면 잠을 들기가 힘들고 잠에 들어도 자꾸 깨고 일어나도 계속 피곤하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김진 교수님 한번 다시 모셨습니다. 이 불면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불면증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원인이 다양하다. 네,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신체 질환이 원인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신체 질환 때문에 복용하는 약이 원인이 될 때도 있고 건강 보조식품을 비롯한 그런 약물들 또 그리고 이제 정신장애, 불안증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에서 이 불면증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원인이 다양하다고 봐야 돼요.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진짜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찾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면이 시작되었든지 간에 그 불면을 고착화시키는 데에는 어떤 인지행동적인 그런 잘못된 믿음이라든지 행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치료도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위해서는 불면증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 그래서 CBTI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CBTI 같은 것들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네. 뭐 어떤 컨셉인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이게 약물 치료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걸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CBTI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배웠던 수면 위생이에요. 네, 그래서 졸리지 않으면 침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낮에 햇빛 본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밤에는 블루라이트를 보지 않는다. 스크린을 피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수면에 대한 그런 잘못된 믿음 같은 거를 찾아서 교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잠 하루 못 잔다고 해서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잠을 못 잤으니까 나는 전혀 생활을 못해. 오늘 8시간을 자야 내일 생활을 잘 할 수 있어. 이런 고착된 믿음, 잘못된 믿음 같은 걸 찾아서 교정을 해주고요. 행동치료에는 이 호흡요법도 들어가요. 네. 복식호흡. 아, 네. 네. 그 복식호흡은 그 심장 질환 있으셔서 네. 예민하신 분들도 하면 되게 좋아요. 네, 일단 굉장히 릴렉스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네. 침대에 누워서요. 그냥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을 배에 대고 일단 숨 쉴 때 내 배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배를 더 많이 움직이면서 일단 그 호흡을 하기 시작해요. 누워서.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들이쉴 때 배를 내밀어요. 반대로. 네네. 그러면은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쉴 때 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거를 한 1대2 정도의 비율로 하면서 이제 점점 몸이 이완되는 거, 숨이 내 몸으로 들어가는 느낌 이런 거를 집중하면 점점 이완이 되면서 수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완요법이거든요. 네, 이완요법 같은 그런 행동요법도 이 CBTI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거 할 때 음.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좀 여행 가셨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나중에 은퇴하면 여기 와서 살고 싶다 하던 그런 장면 있어요? 네, 네, 있죠. 네, 네. 뭐 스위스다. 그러면은 그 정말 내 마음속에 고향처럼 여겨지는 그 장소를 떠올리면서 하기도 하고요. 이건 미리 연습하고 나중에 좀 연습이 되면 이제 침대에 가서 하고 그랬는데 침대에 갔는데 이걸 했는데 뒤척여도 잠이 안 온다. 그럼 바로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이 침대가 불면하고 싸우는 장소가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침대는 졸릴 때만 딱 음. 가게 그렇게 컨디셔닝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CBTI에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과적으로 또 수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수면 장애가 사실 심한 경우에는 이게 혈압도 올리고 신장 질환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심장 환자분들의 수면 관리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내과를 정기적으로 다니시잖아요. 이게 2달, 뭐 1달, 뭐 길게는 3달 이렇게 이제 다니시다 보니까 내과에 정기적으로 오실 때 이제 수면제를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저는 사실은 가능하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신경정신과 그 수면 클리닉 진료를 이제 권유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 사정이든 그 지역 의료의 어떤 접근성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협진이 어려운 경우도 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로컬 내과에서 수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뭐 조금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물은 정말 의사의 감독하에 짧은 시간 급성기에 조심해서 쓰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제 최근에 좀 그 의존성이 덜하다고 나온 약들도 좀 의존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알도 드시는 분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평소에는 열알 드시고도 못 주무신다고 하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 가셨다. 그럼 환경이 싹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수용체가 변화가 뭐가 되나 봐요. 갑자기 호흡저하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물은 급성기에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사용할 수 있게 된 방법으로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낮에 햇빛을 쬐도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멜라토닌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포함된 약물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오렉신 수용체에 작용하는 그런 약물들이 시판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단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령자에서는 낙상의 위험이나 이런 게 훨씬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곧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불면과 관련해서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 질환을 치료하고 수면제는 de-prescribing, 그러니까 탈처방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해요. 웬만하면은 이제 안 쓰는 방향으로. 네,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그렇죠. 네. 네. 이게 사실 수면 시간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최소 수면 시간이라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전공의 때 생각해 보면 이제 내과는 당직을 서니까 응급실에서 거의 밤을 새고 그 다음날 된다고 저희가 자지 않거든요. 그 다음날 정규 시간이 되면 정규 근무를 이제 또 내 기존 환자 분들을 이제 케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오프가 되면은 뭐 수면을 취하든지 뭐 밀린 일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굴러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밤에 뇌에서 이루어지는 수면이 이 낮에 일상의 뇌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반대로 낮의 뇌의 활동이 밤의 뇌에 끼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특히 이제 고령자 수면과 관련해서 이 8시간 이게 참 8시간의 신화를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연구들이 이제 평균 8시간 잔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니까 네네. 이제 막 8시간 못 자면 곧 돌아가실 것처럼 그렇죠. 나는 여기 안에 꼭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아마 이제 이런 데이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U자형이잖아요. 더 네. 많이 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네네. 또 그리고 고령자로 갈수록 이 수면이 사실은 점점 평균 수면 시간이 내려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6시간 정도가 이제 65세 이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안 알려지니까 이제 되게 고민하시면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6, 7시간보다 더 많이 자면 사망률 더 증가한다. 그리고 어떤 신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의 증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예, 8시간 좀 깨주세요. 네, 우리 그렇게 빡빡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8시간에 이제 이제 딱 들으시고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6시간 주무시는 분이, 5시간 주무시는 분이 8시간을 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침대에 9시간 머물러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침대는 이제 자려고 고군분투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거기가 전쟁하는 장소, 불면과의 전쟁. 네. 그러면 거기만 가면 더 긴장되고 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네. 몇 시간 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자는 시간 동안만 침대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모든 활동이 잠을 자기 위한 활동, 네. 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네. 사실 잠을 자는 이유가 우리가 낮에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어나자마자 나 몇 시간 잤지? 그러면서 오늘 밤 이 정도 잤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지?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닐까? 하루 종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잠을 좀 못 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즐겁게 활동을 하는 것이 고령자한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제 잠에 더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네. 고령자의 경우에는 보통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또 즐거운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은퇴자한테 이렇게 삶이 이제 무료해서 잠에 더 집착하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행동 활성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행동 치료 방법인데요. 고령자들이면은 이제 내가 뭘 해.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될 나이에 내가 뭘 해서 뭐 어디에 쓰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생각부터 사실 근원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모든 행동을 실용적 가치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뭐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나 또는 이게 뭐 나한테 학위를 주나 뭐를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치가 정말 실용적 가치에만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떠올려 봐야 돼요. 이게 정신의학에서 로고세라피에서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조금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가 조금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좀 제시를 해줘 보시면 어떨까요? 이 행동 활성화라는 방법이 간단해요. 일단은 수동적인 자극은 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TV 본다든지 뭐 라디오 듣는다든지 이런 수동적인 자극보다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걸 찾는데요. 먼저 한 일주일 정도 다이어리를 써요. 그래서 정말 의미 없는 활동까지나 밥 먹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하루에 그냥 쭉 써요. 그런 다음에 그 활동이 나한테 얼마나 기쁨을 줬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스케일로 평가를 해요. 0점에서 10점까지. 그런 다음에 나한테 중요하고 기쁨을 주는데 좀 쉬운 활동 있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던 거 3개를 먼저 고르고요. 한 2개 정도만 좀 쉬운데 중요하고 기쁨을 주는 거 2개 정도만 더 해요. 그래서 5가지 정도만 딱 일주일에 시작해 보는 거죠. 네, 아주 적은 시간만. 그런 다음에 이걸 평가해서 좀 더 쉬워질 거거든요. 좀 더 쉬워지고 그다음에 더 재밌다 그러면은 조금씩 시간을 늘려간다거나 가지수를 늘려간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만 들으면 어려운데 그냥 하루에 딱 써서 1시간만 해보면은 네. 금방 할 수 있어요. 쉽게 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게 고령자분들이 사실은 은퇴를 하고 이제 시간이 가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사회적인 활동도 위축이 되고 또 본인과 이제 주변인들의 건강이 하나둘씩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더 축소가 되고 이게 루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노화와 함께 내과적인 질환도 많아지지만 이게 정신적으로도 사실 힘들어지는 부분이 확실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활동을 하나둘씩이라도 좀 실천을 해보면 생활에 이 활력이 생기면서 신체와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뇌를 연구하시는 뇌과학자로서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기관이잖아요. 이 뇌의 어떤 기능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네.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접근했던 어떤 뇌에 대한 접근 방법, 그리고 지금 뇌과학자로서의 길로 들어선 후에 뇌에 대한 접근법 차이나 어떤 관점의 변화가 좀 있으실까요? 정신과 의사 하면서 자기 보고식으로 이제 증상과 징후 같은 거 평가하고 하는 게 약간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 하면서 또 뇌영상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측정법 같은 것도 접했고, 그런데 또 결국은 또 이 행동이나 인간이라는 게 또 언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상호 보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이 학문적인 트렌드도 사실 보면 과거의 어떤 신대륙의 탐험과 발견, 심해의 탐험 뭐 이런 것부터 이제는 우주의 실체와 비밀 이거를 밝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이제 병적인 거에 집중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정상적인 뇌의 기능, 작동 기전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이제 뇌과학에 대한 대중뿐 아니라 과학자 그리고 의사들의 관심이 커지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선진국이 되어가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뇌과학으로 사람이 평균적인 그런 기전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지식을 얻고 가지고 있는데 하나 없는 지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뇌과학이 평균적으로 왜 나는 이렇게 느낄까? 그러니까 밤에 왜 그 허기질까? 마음이 허기진 거고 배는 부른데 마음이 허기져서 왜 빵을 먹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기제를 알려준다면 정신의학에서 그런 걸 개인적으로 나는 왜 그럴까?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 이런 걸 탐험할 수 있는 방법, 인지행동 치료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는데 그런 거를 좀 널리 알려져서 네. 그러니까 심리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어지지 않는 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심장내과 의사이니까 저는 이제 마음을, 심장을 진료를 하고 있지만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정신과나 뇌과학의 분야에서의 또 다른 마음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아픈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 이 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기존의 불면과 관련해서 뭐 수면제는 이게 좋다, 뭐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건강기능식품이 이게 좋다더라 하고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 오늘 김진 교수님께서 수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더 이해가 그리고 접근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내용이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관심 있게 항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